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영랑의 사계 틀린 고풍의 퇴마루에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화자는 여기서 밤이 깊어지면서 이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퇴마루에서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년에서는요, 퇴마루에서 시적 화자가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사계 틀린 고풍의 퇴마루에, 그죠? 제목 그대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계 틀린이라는 것은요, 예, 사계가 틀어졌다. 즉 한옥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의 모서리를 깎아 요철을 끼워 맞추는 부분을 만든 부분이 사계이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요, 예, 낡고 헐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계 틀렸다는 것은 뭔가 좀 오래돼서 낡고 헐었다는 이미지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고풍이라는 단어가 이제 확실하게 나왔죠. 고풍. 예스러운 모습이나 풍치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텐마루에서 그쵸? 없는 듯이 그러니까 뭐야 시적 화자가 고요하게 무심히 그쵸? 정적이고 아주 정밀한 고요한 그 이미지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화자가 텐마루 그러니까 여기서의 텐마루의 의미는 이제 방과 방 사이에 있는 좁은 마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고상하고 아담한 풍경을 지닌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무심코 앉아 있는 그쵸? 잔잔하고 고즈넉한 분위기 또 그윽하고 평온하고 차분하고 신비로운 정밀한 그죠?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여기서 일을 행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죠? 지금껏 아직껏 그죠? 떠오를 기척도 없다. 뭐가요? 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텐마루에서 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의 정서가 여기서는 주된 정서가 될 거고요. 여기서 기척이라는 말은 누군가가 있는 줄 알 수 있게 내는 소리나 기색을 기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기척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달을 비유했다. 의인화를 써서 어떻습니까? 비유를 해서 예,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의 정서와 태도는 이제 간절한 기다림이고요. 한자로 말하면 학수고대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인내심이 있는 거죠. 기다린다는 것은 강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요. 대상이 뭡니까? 달이죠. 시간적 배경을 제시해주고 제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부사의 아직을 통해서 정서가 훨씬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다림의 정서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자, 비교 작품은 이제 한영원의 달을 보며가 출제가 됐었죠. 요 달을 보며에서도 어떻습니까? 달을 보며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강한 그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새 달을 보며라는 걸 가져온 이유는요. 똑같은 달을 기다리는데 시적 화자의 태도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선은 대상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고 과연 우리 오늘 배울 이 시에서는 과연 어떠한 정서가 더 돋보이는지 비교하시면서 보라고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연입니다. 달이 떠오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달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달만 뜨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그렇죠? 달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단어 공부할까요? 에오라지라고 있거든요. 이용학 시인에서도 이 에오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럴 때 하나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오직이란 뜻입니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한 곳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그 상황인 겁니다. 시적 화자가요. 자, 이제 역시 부사어죠. 바로 이때 바야흐로 우리 고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제야 지금 반가움, 저 시방 반가움의 정서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라는 시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사어 이제를 통해서 어떤가 정서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 감나무 그림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달이 떴다라는 건 달이 떴다라는 표현보다는 달의 그 그림자를 만들게 했던 것은 달이죠, 달. 감나무의 그림자가 생긴 건 뭐야? 달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감나무라는 소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다. 이러한 정서가 지금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사어 이제를 통해서 정서에 부각이 된 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사뿐이라는 것은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가볍게 발을 내딛는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살포시 사뿐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죠. 한 치씩 옮아간다. 그러니까 치라는 건 길이의 단위입니다. 굉장히 그 조금씩 그렇죠? 옮아오고 있다. 즉 번진다. 그렇죠? 그림자가 이제 번지는 거죠. 퍼지고 그림자도 이동하고 이런 면에서 아주 작은 동적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 정중동이라는 한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그렇죠? 그러한 이미지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중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서 써봤습니다. 이 분위기에 걸맞아서 3년에 가시면 이제 달풍경을 이제 만끽하는 장면인데요.
이 마루 위에, 그쵸? 이 마루가 어디입니까? 제목 그 자체예요. 사각에 틀린 고풍의 텐마루 위라는 겁니다. 제목 그 자체죠. 빛깔에 어떤 색깔이 방석이, 그죠? 예, 빛깔의 방석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렇죠? 김영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 방식인 것 같아요. 방석을 갖다가 그림자로 지금 비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방석이라는 것은 우리 앉을 때 밑에 까는 작은 깔개잖아요. 포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방석의 어떤 그 넓이, 그렇죠? 예, 이러한 표현을 그림자의 크기를 갖다가 지금 비유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시 그것도 어떻게 해요? 포근하고 살며시 깔린다는 겁니다. 아, 대단하네요. 깔리면도 아니라 깔리우면, 그렇죠? 예, 감나무 그림자가 이제 텐마루 위에 포근하게 살며시 방석처럼 이제 번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마치 방석을 예, 퍼져서 펼쳐진 것처럼, 그렇죠? 예, 그렇게 표현했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섬세한 표현이. 예, 시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요. 예, 은유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림자를 방석에 비유했으니까 예, 비유가 된 겁니다. 나는 시적 화자죠. 내 하나인 외론. 자, 이런 표현을 우리 김영랑 시인이 많이 씁니다. 외론, 그렇죠? 예, 외로운 시적 허용이죠. 고독하고 적막함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벗이 있는데 그 벗이 바로 내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비유, 의인법을 써서 예, 비유가 된 거고요. 가냘프다. 예, 시적화자가 지금 가늘고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거고요. 어리고 앙상하다. 그렇죠? 내 그림자와, 그렇죠? 나는 내 그림자와 어떻다? 말 없이 몸짓 없이. 그러니까 정적인 이미지죠. 서로 맞대고, 그렇죠? 그림자와 내가 맞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고 서로 기대고 의지한 겁니다. 아무도 없고 외로우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있는 것은 그림자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있으려니 이 밤 옮기는 발짓, 누가 옮겨요? 달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예, 동적인 이미지가 들어 있고요. 발을 움직이는 동작을 발짓이라고 하죠. 들려올 것이다. 들려오리라. 이렇게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예, 표현을 했네요. 예, 달을 마치 발짓하는 것처럼 자연을 행위의 주체로 제시를 했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감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한 아주 기가 막힌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비유도 쓰여 있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뛰어난 그런 시이네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보시다 보면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예, 김영랑 시인 중에서도 굉장히 낯설고 잘 다루지 않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작품들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꼭 배웠어야만 푸는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생소한 문제들도 생소한 지문들도 예,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배운 시 자체를 암기하거나 예, 기계적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있게 접근하시고 예, 시어나 단어 예, 충실히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예, 여러분 제가 올려놓은 시들을 많이 감상하시면 단어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 강의를 좀 많이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작품 말고도 많이 올려놨으니까요. 자, 시적 공간 텐마루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고독하고 적막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상황이 형상화되는 장소가 텐마루입니다. 자, 첫 번째, 텐마루에 앉은 화자는 말 없죠. 몸집도 없죠. 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달이 떠오르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화자의 모습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내 그림자, 그렇죠? 외롭죠. 외로운 벗이라고 칭하니까. 그래서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텐마루는 어떤 공간이에요?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이 형상화되는 그런 공간인 겁니다. 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 공간이죠. 고풍의 그 텐마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화자가 현실을 관조하며 스스로 성찰한다. 이거 아니죠. 현실을 관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스스로 성찰한다라고 표현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냥 단지 자연의 변화를 기다린다. 오직, 그렇죠? 예. 상승하는 대상과, 그렇죠? 상승하는 거 달이죠. 친밀감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달이 떠오를 것이라는 점에서 상승적 의미가 됩니다. 달이 떠오른 것은 상승적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또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자, 그리움은 아니죠. 우리 한영원 시인의 바로 달을 보며가 바로 지나온 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오긴 합니다. 지나온 삶은 아니지만 예, 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여기서도 지나온 삶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떠오르지 않았던 이 달이 이제는 떠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과 소망이 드러난 거예요. 아셨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핵심 정리 가시겠습니다. 자, 주제는 달을 뜨기를 기다리는 정경을 드러낸 거고요. 예, 텐마루에 앉아 지켜보는 달빛과 그림자의 운치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이고 시각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시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에 보시면은 이제 달이 떠오르길 기다리는 밤의 적막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고요. 달이 아주 조금씩 떠오르면 감나무 그림자가 어때요? 고풍의 텐마루에 깔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달이 만든 그 감나무 그림자와 화자의 그림자만 존재하는 정경이거든요. 정경이라는 것은 이 시적 화자의 마음에 강하게 끌리는 그 경치를 정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면이나 풍경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또 화자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외롭고 가냘픈 시적 화자 자신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가 드러나면서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냈어요. 사뿐, 보시시 이런 단어들 고요함 속에서 어때요? 달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시어입니다. 또 추측의 표현이 나옵니다.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드러내요. 들려오리라 이게 추측이죠. 그렇죠? 또 시상을 마무리했어요. 떠오를 달에 대한 강한 기대감, 그렇죠? 이걸 표명하면서 시적 여운, 시적 여운이라는 것은요, 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분위기가 그렇죠? 이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런 때 여운이라고 합니다. 또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흥한다. 이 감흥이라는 단어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어떤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따라서 움직인다. 즉 감동했다. 또 시청자가 반응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화자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또 여덟 번째,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의 점진적 변화. 그렇죠?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바뀌는 그런 걸 감지하기 위해서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면서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딸린 추가적인 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고 몰입하는 장면입니다. 또 화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뜻 없이 그리고 말 없이 몸짓 없이 앉아서 움직임과 소리를 자제하며 그쵸? 달이 떠오르는데 오로지 주의를 집중합니다. 또 달이 뜨는 것을 이 밤 옮기는 발짓을 한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자연을 행위의 주체로 인식한 겁니다. 또 달이 만든 내 그림자를 벗삼아서 서로 맞대고 있으려는 데서 화자와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화자는 달이 만든 내 그림자와 어때요? 벗처럼 서로 맞대고 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감흥하는 거죠. 또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은 어때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유발하는 것. 이건 틀렸습니다. 조바심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또 화자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또 이 질서가 지연에 대한 조바심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시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홉 번째,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움직임에 대한 포착이 아주 탁월한 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자, 오답 피하기 보시면요. 원근법, 즉 원경과 근경을 대비해서 뭐 이거 안 나옵니다. 또 청자가 명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벗은 단지 화자의 외로운 그림자를 비유한 겁니다. 또 가정법을 썼죠. 하지만 현실 극복 의지를 나타낸 건 아닙니다. 아셨죠? 깔리 운다는 건 가정법은 맞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단지 달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3페이지에서 이제 김영랑 시인의 내용입니다. 김영랑 아주 중요한 시인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약간 그 순수 서정시를 주로 쓴 시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의거하다 체포되기도 하고 저항 자세를 보여주는 일제치하 민족운동에도 가담한 그런 적극적인 저항 시인입니다. 이 내용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가 13개가 이제 중요한 작품들인데요. 반드시 여러분 대표적인 시, 요런 시, 모라니 피기까지라든가 내 마음 아시리, 또 돌담이 속삭이는 햇발같이, 그죠? 이런 시들, 5월, 집 이런 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을 차고, 그죠? 이런 시들은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 작품들도 주제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고 있으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서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